안녕하세요. 마포서로 송덕호입니다. 우리 사회에 이제 그 재난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재난이 많이 일어나면서 거기에나 이제 대응들을 정부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 주체자 없는 행사라는 게 있습니다. 헬로윈 대위 같이 이렇게 주체자 없이 그냥 시민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이런 행사, 네, 이 행사에 대한 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다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지난해에 이태원 참사를 맞이한 한 2000 참사를 겪으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있지 않다 보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 체계도 허점이 많고, 그리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사고나 이런 것에 대한 책임 소재도 불명하기 때문인 건데요. 그래서 이 이태원 참사와 같이 주체자 없는 행사, 이런 행사에 대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 안전관리 책임을 지자체장에 부여하는 그런 법 개정이 추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 주체자가 없는 지역 축제나 행사, 이거와 관련해서 그 행사의 관리 방안을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을 하고, 그리고 이 안전관리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인데요.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해서 안전을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무만 강화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실효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지자체에게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시민들이, 공무원들이 노란 조끼 입고 나와서 이렇게 하면은 지시를 잘 따르지도 않는데, 경찰이 하면 그래도 협조적이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지자체장에게 이 경찰을 투입하고 관리할 그런 권한이 없잖아요. 자치경찰제가 있더라도 신용뿐인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실질적인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은 이런 자치단체장에게 이런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그냥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 지원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무만 부여할 게 아니고요. 권한까지 줘야죠. 실질적으로 그런 실효성이 있는 조치들이 법에 같이 담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송덕호의 마포 속으로에서는요, 먼저 우리 마포 지역의 지역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보내드리고요. 첫 번째 시간에서는요, 예술인 자녀 돌봄 센터가 우리 마포 망원동 쪽에 있습니다. 마포구청역 근처에 있는데요. 성산동인가요? 성산동 쪽인 것 같습니다. 거기가 이제 올 12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운영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정유란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서는요, 합정동 당근녀의 인생 갱신기라고 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담겼는지 이 책을 쓰신 김소정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취자분들의 참여도 기다리겠습니다. 의견이나 사연, 제보 있으신 분들 저희 마포 FM 청취 어플리케이션 CR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송록호의 마포 속으로 잠시 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김민재입니다. 마약 시작하면 끝입니다. 너도 시작해볼래? 정말 끝내준대. 청춘 끝. 집중이 잘 안 돼? 이거 하나면 끝나. 미래 끝. 다이어트해도 정말 끝내준대. 건강 끝. 걱정할 필요 없어. 뒤끝 전혀 없어. 젊음 끝. 끝난다 끝나. 이제 우리 끝까지 가볼까? 인생 끝. 마약 당신은 이미 그 끝을 알고 있습니다. 마약 시작이 인생 끝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여러분, 혹시 CR 있으신가요? 마포 FM의 정겨운 방송 CR로 편하게 들어보세요. CR과 함께라면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마포 FM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CR을 다운받으시고 아이폰 사용자는 마포 FM 공식 홈페이지에서 라디오를 들어주세요. 내 손안의 마포 FM, 지금 CR로 간편하게 들어보세요. 알려드립니다. 네, 우리 마포에서 일어난 일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김기덕 씨 의원이 지난 9일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홍대 관광특구와 관련된 개선책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서울시 관광체육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감사였었는데요. 네, 서울시가 이 서울에 있는 7개 관광특구에 대해서 그 운영 결과에 따라서 보조금을 책정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운영이 서울시의 핵심 정책과는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 네, 그리고 관광특구 활성화도 가로막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마포에는 홍대문화관광예술특구가 있죠. 네, 이 예술특구가 있는데, 이 지원 금액, 이곳에 대한 지원 금액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4천만 원의 지원을 받았는데요. 네, 이것은 이제 7개 관광특구 가운데 이태원과 함께 가장 적은 예산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홍대 앞이라든지 홍대 관광특구라든지 이태원 사실 핫플레이스죠. 가장 많은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인데 거기에 매년 불충분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라는 지적을 했고요. 이 관광체육국장은 전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 향후에 평가 방식이나 내용을 좀 더 체계화해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이 홍대 앞에 있는 문화예술 관광특구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 이 곳에 문화예술과 관련된 뭔가 그것을 활성화하는 지원 정책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 관광특구하고 똑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죠. 네. 네, 관광특구별로
어쨌든 그 건강특구와 관련돼서 차별화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일정 정도의 이 보조금이 지원돼야 하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내년도 마을 기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네, 마을 기업 하면은 그 지역 주민들이 5명 이상이 모여서 지역 자원을 활용을 해서 수익 사업을 하고요. 또 그 수익 사업에 난 수익금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면서 이제 소득과 일자리를 함께 만들어가는 뭐 이렇게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업이 마을 기업이죠. 이 마을 기업과 관련된 모집 공고인데요. 네, 지원 규모가 사실 너무 적습니다. 네, 2차 재지정, 새로 신규 모집하는 건 없고요. 네, 이미 이제 지정된 곳, 그 지정된 곳 중에서 재지정이 된 곳을 5곳, 그리고 3차, 네, 그 3개년이죠. 3개년으로 또 지정하는 곳, 네, 고도화라고 하는데 그곳 3곳, 총 8곳에 불과합니다. 사실 이 마을기업 사업이 너무 사실 예산이 줄어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신규 하나도 없이 네, 이미 지정되어 있는 곳들만 그것도 네, 2개년 사업에 5개, 3개년 사업에 3개, 서울시 전역에서 네, 그 정도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좀 너무 사업을 축소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재지정과 관련된 네, 이게 2년차 사업과 관련돼서는 기업별 최대 3천만 원, 네, 그리고 3년차 사업과 관련돼서는 기업별 최대 2천만 원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자부담이 좀 있고요. 접수를 받는 거는 네, 20일부터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네, 5일간 일주일간 받게 됩니다. 사업 신청서와 여러 가지 증빙 서류들 준비하셔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나 네, 마포구청, 마포구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자치구 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하셔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네, 올해 서울시 사회적 경제기업 융자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50억 원의 이 규모이고요. 자금이 떨어지는 것이 예상되는 게 12월 정도 예상되고 있는데 자금이 소진되면은 네, 마감하게 됩니다. 서울에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이 대상입니다. 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뭐 중증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이런 곳이고요. 업체당 최대 3억 원이고요. 연 3%,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의 이 지원 조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 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참조하시고요.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 마약과 관련돼서 우리 사회에 이 마약 사범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잖아요. 마약류 관련된 감정 의뢰 건수도 5년 전과 비교해서 4배 정도 증가해 있다고 하는데요. 마포구의 홍대 앞, 네, 이 마약과 관련돼서 뭐 간혹 좋지 않은 네, 이 소식들이 좀 있죠.
네, 그래서 어쨌든 마포구가 이 홍대 앞을 비롯해서 마포구 전역을 마약 청정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마약류 익명 검사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은 이제 의도치 않게 이 마약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추가 피해나 마약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마포구 보건소 3층의 진단검사의학실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한데요. 네, 근데 검사를 받을 때 이 QR코드를 이용을 해서 자동 번호가 부여가 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철저하게 익명성이 보장이 된다고 합니다. 소변 검사를 통해서 필로폰이라든지 아편, 코카인, 대마, 엑스터시, 암페타민 같은 마약류 6종에 대한 검출 여부를 20분 안에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검사에서 이제 양성으로 나오면은요, 서울 은평병원에서 무료로 확진 검사나 중독 전문 치료를 받을 수 있고요. 중독관리통합센터에서 중독 상담과 재활 프로그램도 연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 홍대 앞을 찾는 관광객을 중심으로, 그리고 20, 30대 연령층을 대상으로 해서 마포구가 이제 마약류 근절 홍보를 꾸준하게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약은 전혀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일요일 12일이었죠. 오후 5시경에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오피스텔 주차 타워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이제 이 오피스텔에 있던 주민 12명이 대피를 했고요. 차량 9대가 불에 탔습니다. 그리고 2억 1,200만 원 가량의 재산 피해가 나왔고요. 이 진화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2시간여 만에 진화가 되었고,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은 조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역시 일요일에 홍대 레드로드에서 소기업 소상공인 장터 한마당 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마포구 소기업 소상공인회에서 주최한 행사였었고요. 아나바다 장터와 함께 소기업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축하 공연이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제6번째 마포 장애인 인권영화제가 열렸습니다. 지난 10일 오후에 마포 중앙도서관 마중홀에서 열렸는데요. 가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하고요, 서울 장애인 인권영화제가 함께 주관한 영화제였었는데요. 관객이 300여 명이 참석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권 의식을 높일 수 있는 4편의 영화가 상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가 끝난 이후에 관객과의 대화의 시간도 함께 이어졌다고 하는군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1일 토요일이었죠. 마포 중앙도서관에서 제8회 마포구청장배 꿈나무 바둑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마포구 체육회가 주관한 행사였었는데요. 이 유아와 초등학생 바둑 꿈나무들이 참석을 했고요. 부모까지 합쳐서 한 250여 명이 참석을 했는데요. 유공자 표창과 선수 대표의 선서순으로 개회식이 진행이 되었고요. 바둑 꿈나무들이 한 수 한 수 신중하게 돌을 놓으면서 기량을 펼쳤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포 문화재단에서 M클래식 축제에 대미를 장식할 하이라이트 프로그램
네. 아시아 3국 스페셜 콘서트라고 할 수 있는 3피스 콘서트를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오는 다음 달 12월 5일부터 7일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한국과 대만, 일본의 실력파 피아니스트 3명의 릴레이 리사이틀이 펼쳐지는데요. 마포 아트센터에서 펼쳐집니다. 5일에는 이 마포 문화재단의 M 아티스트인 김도현 씨가 하게 되고요. 6일에는 대만계의 피아니스트 깃 암스트롱 6년 만에 내한 공연을 하고요. 7일에는 일본 피아니스트 타케자와 유토가 처음으로 한국 관객을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6일에 있는 깃 암스트롱 리사이틀 2부에서는요, 이 3명의 피아니스트가 한 대의 피아노로 연주를 하게 되는데요. 라마니노프 6개의 손을 위한 로망스를 함께 연주를 하면서 아시아 3국의 평화 화합의 의미를 더한다고 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네, 마포 부군당제가 월요일 오늘 저녁에 열립니다. 저녁 7시에 서강동에 있는 마포 부군당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이 밤섬 부군당제는 밤섬에서 살던 분들, 네, 그분들이 이 밤섬이 폭파되면서 거기에 있던 이제 부군당을 창전동으로 이주를 하면서 같이 부군당을 이주했고, 네, 그래서 이 마을 굿으로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녁 펼쳐진다고 합니다. 자, 오늘 마포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005년에 개국해 우리 동네 마포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마포 FM. 마포 FM은 기존 방송이 담아내지 못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하며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해왔습니다. 작은 목소리에 힘을 보태기 위한 동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한 달에 커피 2잔을 아껴 기부하면 작은 목소리가 더 커집니다. 한 달에 점심 한 끼를 아껴 기부하면 소통이 더 쉬워집니다. 마포 FM에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마포 FM의 회원가입을 통한 정기 후원, 마포 FM 후원 계좌를 통한 기부 후원, 우편을 통한 후원과 직접 방문을 통한 후원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2-332-3247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마포 FM에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마포, 신나는 마포, 재밌는 마포, 희망의 도심 마포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마포 FM입니다. 마포 FM은 마포구와 서대문구 일대를 청취 권역으로 삼아 평범한 내 이웃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지역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입니다.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방송 컨텐츠, 옆집 아저씨, 건너편 대학생,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희망과 행복의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봐요. FM 100.7MHz 마포 FM입니다. 네, 마포구청역 그 주변에 예술인 자녀 돌봄센터가 있는데요. 올해 11월 31일을 마지막으로 해서 문을 닫을 이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얘기, 이곳에서 이제 그 자녀 돌봄을 하고 계시는 정유란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먼저 본인 소개를 좀 짧게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그 공연 기획을 하고 있는 정유란이라고 하고요. 예.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지금 키우고,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예술인 자녀 돌봄센터에 아이를 맡기면서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기획자입니다. 네. 자녀 2명을 이 예술인 자녀 돌봄 센터에서 돌봄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네네. 뭐 이곳을 이용하신 지는 어느 정도나 되셨을까요? 일단은 그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 사업이
그 2014년에 그 네. 대학로에 있는 반디 돌봄센터가 먼저 만들어졌고요. 예. 그때 이제 저희 첫째가 4살이었는데 저는 어, 예, 첫째가 4살이 되던 해 만들어지면서부터 대학로에 있는 반디 돌봄센터에 계속 아이를 맡기면서 네. 활동을 했고요. 예. 이제 지금까지 계속 사실 아이들은 이 예술인 자녀 돌봄센터를 이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그 아이를 맡기는 곳은 그러면 대학로에 있는 반디돌봄센터에서 맡기고 그리고 계시나요? 마포에 있는 예술인 돌봄센터, 그렇게 반디 돌봄센터, 예봄센터 이렇게 두 군데가 있고요. 예, 예. 그래서 대학로에서 주로 그 인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반디 센터에 주로 이제 자녀를 맡기고 활동을 하시고, 이제 연남동이나 홍대 이쪽에 네. 이제 업무가 있을 경우에는 예봄센터에 이제 맡기고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서울에서 예술 활동이 많다고 할 수 있는 이제 대학로, 그리고 네. 이제 마포, 이 두 군데, 이 예술인 자녀 돌봄센터가 있는 거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10년 정도 운영을 한 거예요? 14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 운영이 되고 있었죠. 네. 그런데 이제, 이곳에 이제 예산이 끊기면서 문을 닫을 위기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네네, 네. 아직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그 내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내용으로, 예. 지난 11월 초에 이제 그 안내를 받았어요. 운영기관 측으로부터.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이용자들 중심으로 예술인 부모들이거든요, 전부. 예. 그래서 예술인 부모들이 이 대책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래서 내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으로 주변에 이 그 예술인 자녀 돌봄센터에 대해서 좀 알리고, 네.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곳을 이용하고 있던, 예술인 분들이 지금 대책위를 꾸려서, 알리고 있는 그런 중인 거네요. 네. 네네. SNS 통해서도 지금 현황을 좀 공유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국회 쪽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상황을 좀 공유를 해서, 네. 지난주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관광위에서 이 사안이 좀 언급이 되는 것도 있었고요. 네. 이곳이 사실 이제 예술인 분들에게는 사실 특히나 이제 이 여성 예술인들은 아이가 생기면은 예술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용하고 있는 분들 모여서 보면 사실은 부모가 다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네. 그러면 엄마 아빠가 이제 뭔가 같은 분야에서 활동을 한다거나, 예. 이제 그럴 경우에 사실은 이 육아를, 그리고 예술가들이 활동하는 시간대가 일반적인 시간대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예, 공연 예술인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인들이 공연을 보러 올 수 있는 평일 네, 저녁 네. 시간이나 예. 주말 시간, 이때로 사실은 메인 활동 시간이 중심이 되는데, 예. 그래서 이런 예술가들의 그 활동이 특수성이 좀 반영이 된 그런 돌봄센터예요. 지금 예봄하고 반디가. 예. 그래서 아무래도 그 시간대에 사실은 일반적인 보육기관에서는 보육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좀 꼭 필요성이 반영이 돼서 만들어진 기관이거든요. 네네. 네네. 근데 예산이 전액이 삭감돼 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은. 그래서 좀 다들 모두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아마 그 예산을 들여다보시는 입장에서는 이게 돌봄에 관련된 예산이니, 예. 이게 최근에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돌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많이 마련을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일반적인 돌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걸 좀 들여다봐 주시면 말씀드린 대로 예술가들의 활동 시간대나 특수성 같은 것들이 지금 이런 주말 시간, 특히 주말 야간 시간도 그렇고요. 예. 평일 야간 시간을 이럴 때는 사실은 아이들이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현재 그렇죠. 네, 불가능하고, 그리고 워낙에 이
특수성이 또 뭐가 있냐면 유아하고 초등이 통합 음. 돌봄이 이루어져요. 네. 네, 저희 아이도 이제 초등 다니면서 이제 동생이 이제 유아였는데 이렇게 같이 돌봄이 이루어지는 예. 그런 기관이 사실은 국내에는 전무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 사실 센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네. 아, 이게 참, 이런 센터가 문을 닫게 되면은 사실, 예술인분들의 활동이 굉장히 위축될 수뿐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사실은 예술가들의 경력 단절에 대해서는 아마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단계가 없었던 걸로 생각이 돼요. 예. 네, 다들 이제 복귀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러 가지 단계로. 예. 그런데 이 예술인 자녀 돌봄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비로소 이제 그 경력 단절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정말 소중한 공간이거든요. 네, 그 네. 예술가 부모들에게는. 예.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맡길 수 없는 상황이 만약에 온다면 허허, 네. 굉장히 어려움에 또 봉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있으시는 분들은 활동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뿐이 없을 거고, 네. 이제 출산 계획을 갖고 있던 분들은 출산이냐 활동이냐를 놓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고 그러겠네요. 그렇습니다. 워낙에 사실은 이 예술인 자녀 돌봄센터가 있다는 것 때문에 뭔가 가족 계획을 좀 세울 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예. 근데 이후 단계에는 정말 자녀와 함께 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게 어렵다라고 네, 판단하게 되는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네. 이 예산이 전액이 삭감이 됐는데 네. 이게 집행부에서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되면은 이제 의회에서 네. 살려내야 되잖아요. 네. 네네네. 근데 이게 살려내더라도 이게 쉽지가 않던데요. 네, 저희가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일단은 예산을 다시 검토해달라라는 말씀을 이제 국회 쪽에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려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통해서 이게 언급이 됐고 그러면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측에서는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주신다는 네. 발언을 하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단계를 이제 넘어가면 또 기재부에서 이거를 그렇죠. 또 네. 다시 살려내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든 사실 너무 시간이 지금 촉박해서 왜냐하면 12월 31일에 만약에 네. 얼마 안 남았어요. 운영이 끝나면 당장 1월부터 아이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아이고. 네. 네, 그래서 어떻게든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들이 빠르게 좀 소통이 돼서 예산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 예술인 복지를 사실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되죠. 우리 사회의 어떤 문화적인 어떤 예술적인 어떤 이런 사회를 위해서는 예술인들이 참 이런 이 자녀나 육아의 어려움이나 이런 곳에서 좀 조금이라도 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있는 두 곳마저 이렇게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은 참 어떻게 해야 할지 굉장히 저도 난감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꼭 다시 좀 살아나기를 좀 기대해 보고요. 네네. 저희 마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마지막으로 좀 남기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예술인 자녀 돌봄센터에 대해서 아마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포에 있는 예봄센터도 17년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 부모들에게 굉장히 소중한 공간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서울뿐만이 아니라 지역까지 이게 확장이 돼서 많은 예술가 부모들이 이 돌봄과 함께 예술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이
아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봐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예산이 되살아나기를 응원 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마포에는 예술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자치구보다, 얼등하게 많아요. 네. 그만큼 사실, 필요성 때문에 이 예술인 자녀 돌봄 센터가 망원동 쪽에, 만들어져 있는 건데, 참 이게 하루아침에 사라지면은, 네, 예술인들은 어떻게 자녀 돌봄을 하고 또 예술 활동을 어떻게 하나요? 네. 이 예산이 꼭 되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네, 이 예술인 자녀 돌봄센터 운영 중단과 관련돼서 정유란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음악 하나 띄워드리고 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수가 부릅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면서. 언젠가 당신이 말했었지. 혼자 남았다고 느껴질 때 추억을 생각하라 그랬지. 누구나 외로운 거라 하면서 그리고 이런 말도 했었지. 지난 날이 자꾸 떠오르면 애쓰며 잊으려 하지 말랬지.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면서 단 한 번 스쳐간 얼굴이지만 내 마음 흔들리는 갈대처럼 순간을 영원으로 생각했다면 이렇게 간직하진 못했겠지. 정녕 난 잊지 않으리. 순간에서 영원까지 언제나 간직하리라. 아름다운 그대 모습 당신은 내게 들려주었지. 진정한 사랑을 하고 싶다면 오로지 주려고만 하랬지.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면서. 단 한 번 스쳐간 얼굴이지만 내 마음 흔들리는 갈대처럼 순간을 영원으로 생각했다면 이렇게 간직하진 못했겠지. 정녕 난 잊지 않으리. 순간에서 영원까지 언제나 간직하리라. 아름다운 그대 모습 당신은 내게 들려주었지. 진정한 사랑을 하고 싶다면 오로지 주려고만 하랬지.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면서.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마포 FM 100.7 MHz. 지금 여러분은 마포 FM을 듣고 있습니다. 네, 우리 마포에 이 합정동 당근여의 인생 갱신기라고 하는 책을 내신 분이 있습니다. 네, 김소정 씨인데요. 자, 오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잠깐 소개를 좀 먼저 부탁드릴까요? 네. 제가 첫 번째 일터는, 일본항공에서 26년간 제가, 여러 가지, 네, 근무를 했었고요. 네. 네, 26년 이후에 또 명예퇴직을 조금, 정년퇴직이 아닌 명예퇴직을 하게 되고, 네. 네, 거기에 대한 어떤 허전함, 불안함, 또 이런 걸 제가 경험을 하게 되면서, 네, 여러 가지 제가 직업 체험을 좀 해서, 지금은 지역아동센터라는 데서, 네, 나이도 있고 하니까 할머니 영어 선생님, 네, 네. 이렇게 불리면서, 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네. 그, 합정동 당근녀가 별명이신가요? 그렇게 이제 우리 편집장님과 의논을 해서, 네. 네, 책의 제목을 이제 갖게 됐는데요. 예. 네, 아무래도 제가 이제 조금 미니멀리스트나 이런 흉내를 좀 내고 싶다는 생각을 뒤늦게 좀 하게 됐어요. 예. 그리고 제가 물건 정리 같은 거를 좀 해야 될 나이가 되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코로나 때 그 남는 시간들 사이에 좀 심심하다. 네, 또 심심함는 걸 제가 못 참는 병이 있어가지고. 네, 네. 네, 이럴 때 또, 알바 겸, 또, 재밌는 경험을 또 한번 해보고, 요즘에 또 플랫포노미아라고 불리는 시대니까, 예. 나도 한번 참여를 해서, 어떤 느낌인지, 다른 네. 사람을 이 플랫폼에서 만나서 물건을 건네주고, 네. 얘기를 나누는 이런 소통은 또 어떠한 색깔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한번 해보게 되면서, 네, 그 부분이 책 제목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고거래 사이트에 네, 그 네. 이용하신 거, 그걸로 이제 당근녀라는 별명을 얻게 되신 거예요? 네네. 책의 그 뒷부분에서도, 네. 예, 그 당근을 하게 됐던 또 경험의 에피소드를 조금 넣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네. 저는 당근녀 그래서 뭐 이렇게 네. 뭘 물어보면 당근이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붙여준 이름인가 했더니 그건 아니군요. 네네. 네. 이 책의 제목이 어쨌든 압정동 당근녀의 인생 갱신기예요. 네네네. 네. 이 제목이 인생 갱신기라고 하니까 네. 네. 뭔가 약간 좀 의미심장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네요. 네. 네. 갱년기라고 처음에는 이제. 갱년기.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 여성들한테, 많이, 별명처럼 갖고 다니는 게 50대 초반에. 네네. 조금 기분만 나빠도 뭐, 갱년기라서 그래. 갱년기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맞아요. 제가 이제, 네. 그 갱년기 때 제가 또, 네.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서. 어쩌면 신체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 명예퇴직을 한 거에 대한 어떤 불안함, 이런 것들이 그 시기하고 이제 겹치게 됐지만, 네. 제가 아직도 그냥 여전히, 일을 좀 하고 싶다. 네.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는 시간만 쳐다보기는 조금, 그런 나이는 아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제 자신한테, 기왕 이렇게 많은 시간이 내 앞에 주어졌으면은 뭐, 다른 길을 한번 가보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이름을 바꿔 불러야 되겠다. 그냥 갱년기라고 그런 말은 좀 치워버리고 나한테는 이제 조금 뭔가 주민등록 번호를 바꾸듯이 갱신기로 좀 이렇게 한번 바꿔 불러야겠다라고 제가 제한테 붙여진 이름입니다. 네. 이 갱년기라고 부르는 시기에 명태를 하셔서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의기소침해 있으셨는데 그거를 좀 이겨보자. 네. 뭐 네. 이런 네. 취지가 좀 담겨 있는 거네요. 네네. 초창기 딱 정년퇴임을 하시는 뭐 30년 이상씩 저보다 더 오래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도 겪게 되는 일이라고도 하고 또 그 당시에 이제 그 뉴스에서도 또 조금 안 좋은 소식 같은 것도 정년퇴임하신 분들의 정신적인 어떤 그런 절망감이랄까 그런 걸 좀 듣게도 됐어요. 네, 그렇게 하면서 또 나의 자신도 어쩌면은 26년간의 일을 한 이후에
좀 일 중독자로서 네. 예, 이렇게 이미 되어버린 내 자신이 어떻게 뭘 바꿔가지고 이걸 갱신할 것이냐, 나 자신을. 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고민과 그런 불안과 그런 예. 예, 어려움이 좀 어느 시기에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26년 동안 이 일을 하던 거를 이제 중단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네. 모든 게 다 허탈하죠. 네. 네, 의욕도 네. 안 나고. 네네네. 커다란 산이 제 앞에 놓여서 예. 제가 넘지 못할 산이 저를 막고 있는 것 같고, 네. 이제 뭐 가끔 낮잠을 자고 일어나더라도 뭔가 가슴을 막 뭐 내리누르고 있는 것 같은 네네. 그런 알 수 없는 네. 답답함. 그래서 도대체 이런 시간이라는 게 뭘까? 네네. 시간이 많은 것과 시간이 아주 부족한 것과 예. 그런 시간에 대한 생각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영퇴를 하시거나 어쨌든 뭐 다른 어떠한 이유로도 어쨌든 이 일을 그만두시게 되면은 야, 네. 내가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네. 네. 너무 비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네, 그 절망의 깊이랄까, 그것을 경험해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26년이, 네, 그런 시간을 나한테 왜 주지? 그러게요. 네. 네, 열심히 일한 거밖에 없는데 왜 이런 시간을 말입니다. 네. 평화만 줘야 될 텐데, 네. 왜 주지? 네, 이런 생각이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책은 바로 그 시기 이후부터 네네. 이 인생 갱년기에서 빠져나온 그 기록을 네. 담은 책인가요? 이제 제가 뭐든지 이제 그만두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계획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저한테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뭐든지 일단 잠을 잘 잘 수가 없었고, 예. 네, 이제 어떻게 사람들하고 소통해야 될지, 누굴 만나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너무 컸고 해서 예. 일단 아침에 늘 화장하고 집 밖을 나갔으니까 이번에도 똑같은 하여튼 집 밖을 나가보자. 일단 나가보자. 일단 나가보자.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 성격상 또 뭔가 고민을 막 있으면 나 이런 고민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자주 하는 편이에요. 네. 네, 좀 담고 있지를 못하는 편이라서 누가 나를 좀 구해줘라. 네, 나를 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주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데 네. 같이 이제 관광통역 쪽에서 일본어를 전공해서 하고 있던 친구가 예. 인사동을 자주 나가게 되니까 예. 첫 번째가 인사동 노점상에서 외국어 좀 하는 사람 없나 이제 이렇게 네. 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네. 그랬는데 무척 그 주인장께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또 네, 영화나 일어는 조금 직업적으로 또 하고 있었잖아. 굉장히 네. 노점상, 네. 노점상의 네. 그 통역 가이드 이 일을 제일 처음으로 하신 거예요, 그럼? 네, 그러면 관광 통역은 이제 그 이후에 네. 하게 이제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나서 이제 할 수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네. 그냥 인사동 노점상으로 처음 나갔습니다. 나가서 이제 거기에 있는 강정들을 제가 이제 팔았어요. 한 4시간 정도. 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외국인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인사동에 외국인 많죠. 네. 그래서 중국 분들, 러시아 분들, 하여튼 여러 분들 지나다니는데 그런 관광객을 구경하는 재미가 아주 좋았어요. 좋고 그러면서 지나갈 때마다 사실 물건을 팔겠다는 생각보다 좀 우리 가게로 끌어와서 좀 내가 좀 수다를 좀 떨어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호객행위를 제가 하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인사말 같은 거 이런 것도 러시아 말이라든가 이런 인도네시아 말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조금 하다 보니 이제 매점 판매가 많이 늘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항공사에서 근무한 경력을 살려서 통역 쪽으로 어쨌든 뭐든지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이제
노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네네. 이 통역 쪽으로 활동을 쭉 해오셨나 보네요. 네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역사 같은데 관심을 이제 갖게 되면서 네. 또 역사 문화 체험학습 강사라는 자격증을 아. 그때 당시에서 그 뉴스에서 보게 된 것 같아요. 2017년부터 이제 네. 우리나라도 한국사를 이제 의무 과목으로 넣고 네네. 이제 시험 과목으로 넣겠다 하면서 조금 이제 각광받았던 그런 이제 자격증이었거든요. 그리고 무료로 또 이제 우리 또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해서 이런 이제 학습을 시켜주는 곳이 이제 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서대문 쪽에서 하게 됐는데, 예. 그래서 체험학습, 역사문화 체험학습 강사라는 자격증을 제가 취득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또 박물관 같은 데서 아이들과 앉아가지고, 네네. 네. 네. 또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되니까 예. 또 자연스럽게 또 외국어하고 붙여서 예. 한국관광통역 안내사 자격증을 또 이제 또 취득하게 되고, 네네네. 뭔가를 네. 쉬지 않으시고 계속 뭔가를 하셨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네. 완전히 쉬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절망의 그 느낌이 네. 이제 뭔지 이제 알았었기 때문에, 예. 아직은 조금 더 내가 움직여야 된다. 이제, 충동, 굉장히 시끌벅적한 그런 생활을 좋아한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예. 그래도, 좀, 나 같은 사람도 조금, 뭔가 새로운 생활이나, 예. 나를 좀 자극하는 그런 바깥에서의 소통이 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열심히 갈아타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역 아동센터에서도 일을 네. 하시게 되셨고, 네, 또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네. 그리고 이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도 네. 거기서도 일을 찾아서 하시게 되셨고, 네. 네, 열심히 그것도 이곳저곳 다니면서, 판매 개수를 꽤나 많이 넘기고, 네. 또, 친구를 또 많이 만들었습니다. 친구를, 저 또래에 또, 중고거래 같이 하시는 분들하고, 공원 같은 데서 만나서 또, 한바탕 또, 수다를 떨기도 하고, 네. 근데 네. 책은 어떻게 내시게 되신 거예요? 제가 지역아동센터에서 이제 같이 했던 어떤 지인께서, 예. 네, 이제, 저를 조금 알게 됐어요. 제가 어떻게 해서 여기 이제 아이들과 만나게 됐는지. 네네. 네, 이런 과정을 이제 들으면서 또 그분이, 이 책을 이제 편집해 주시는 이제 이하영 편집장님하고 이제 아마, 연결을 하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편집장님하고 인연이 닿아서 이제 차를 한 잔 마시게 되면서 또 이하영 편집장님이 저한테 제 얘기를 들어보면서 한 권의 스토리가 될 수가 있겠다. 네. 한번 용기를 내서 글쓰기를 시작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술술 그냥 쓰시면 돼요. 이렇게 했는데 술술 써지지가 않았어요. 말이 슬슬이죠. 네네네네. 쭉쭉 그냥 쓰세요. 이렇게 처음엔 얘기해서 내가 꼬임에 넘어갔구나. 네. 내가 절대 쭉쭉 써지는 게 아니었는데 이거 내가 왜 한다고 그랬지? 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이제 이것도 그랬는데 또 한편 안 해본 길을, 안 가본 길을 또, 가는 게 또, 또, 특기고 장기고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네. 그러시군요. 무조건, 마침표를 찍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책은 좀, 나온 지 따끈따끈하긴 한데, 좀 어때요, 반응은? 글쎄요, 이제 그냥, 제가 이제 가끔, 교보 사이트나 예스24시나 이런 데게 많이 보면서, 리뷰 좋게 써주시고 도움 많이 받았다고 하는 글들을 좀 읽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주 또 저 또래 분들이, 솔솔 읽힌다. 우리 옆집 아줌마가 그냥,
이야기해 주는 것 같이, 네. 옆에서, 그냥 에피소드 하나씩, 여행 이야기 해주는 것 같이, 네. 뜻을 익히고 그냥, 가볍다, 예, 이렇게 생각해서 재밌었다, 이런 말 네. 많이 좀 듣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제2의 삶을 살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네. 뭐 저희 시간이 돼서도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혹시 네. 뭐 앞으로, 뭐 이런 거 좀 더 하고 싶은,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 마칠게요. 네. 그냥, 제가 이 책을 쓰게 되면서 제가 이제 얻어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 굉장히 어떻게 돈을 많이 벌게 될 거야 이런 것보다도 어떤 훈련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 책을 읽고 쓰는 거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해선 일단 난 책을 읽는 거에 대한 어떤 반복적인 그런 학습이나 훈련 같은 게 사람이 필요하구나. 예,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 거를 깨닫고 나니까 제가 마음이 좀 단단해지고 네. 좀 생각이나 이런 느낌 같은 것이 많이 안 흔들리게 된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또래들이 이제 아마 시간이 앞으로 점점 많아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좀 자기 자신하고 만나는 시간에서 책을 읽는 훈련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걸 네. 저도 평범한 사람으로서 예, 이렇게 한번 좀 얻게 된 것 같아요. 예. 책 읽기에 대한 훈련을 같이 한번 우리 세대가 예. 해보자 이런 말 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앞으로도 합정동에서 네, 또 여러분 만나면서 또 이 인생 갱신을 계속 해나가실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합정동 당근녀의 인생 갱신기. 네, 이분은 어쨌든, 명퇴를 당하시고 난 이후에 새로운 삶을 만들어 나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합정동에서, 이 만화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네.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김소정 작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자,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네, 옷 잘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